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지리강사 전성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되게 큰 시험 치렀죠. 아마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시험의 긴장감이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진짜로 3월달 여러분들이 처음 고3이 되어서 크게 시험을 치렀던 3월 교육청에 비교해 봤을 때 절대 그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의미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수능을 봤던 세대지만 선생님 때는 이렇게 큰 시험이 없었어요. 그냥 곧바로 수능으로 갔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들 좀 보다가. 근데 여러분들은 수능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어떤 인적 구성을 가진 출제자들이 출제한 시험을 봤고, 그리고 처음으로 고3 친구들과 재수 N수생 친구들이 같이 시험을 치른 그런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었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은요, 여기 만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도 않을 거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조금 더 그 의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케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떤 전반적인 총평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제 시험 보신 이후에 대성마이맥 최초로 사탐 라이브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권영기 선생님 약간 공황 오셨었고요. 임정원 선생님 계속 갑질하셨고요. 귀여웠고요. 저 계속해서 쭈그러져 있었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들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긴장감도 나누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게 있으니까 시간이 나실 때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의미의 총평을 또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법에 대해서도 조금 소중한 정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그때 해드렸던 라이브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마음 아픈 얘기부터 할게.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한국지리는 쉽고 세계지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렵다라고 했어. 이게 1컷으로만 보게 되면 안 맞아. 세계지리가 1컷이 더 높아. 그런데 평균 점수로 보게 되면 세계지리가 더 낮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봤던 것과 어떻게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마음 아픈 얘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럼 왜? 그 라이브를 보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준 거야. 그냥 마음을 보듬어 준 거라고. 뭐를 탓하기 전에 큰 시험을 끝내고 났으니까 그래 수고했어 토닥토닥 토닥여 준 거예요. 오케이? 사실 그렇잖아. 잘 봤다고 생각하고 보는 친구들은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내가 잘 봤으면 기분이 좋은 거고 못 본 친구들은 어려웠어 그럼 그래 그래서 내가 못 본 거야 이렇게 힐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라고. 근데 실질적인 선생님의 느낌은 어땠고 어제 연락이 온 친구들은 모두 다 어떻다라고 말을 했냐? 쉬었다 했어요. 쉬었답니다. 라이브로 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주기 위해서 그 당일날 했던 것과 사실은 실질적인 것은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교적 쉬운 시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지 그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원점수의 점수들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과정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균형 잡히지 않은 주요 과목이라고 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아니면 사탐에서도 자기가 그냥 흥미가 좀 더 있는 그런 과목들만 우선해서 편식을 하다 이런 상황이 된 건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처절하게 한번 반성을 해보십시오. 왜? 이번 시험은 수능이 아니잖아. 이거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떻게 나가느냐 그것을 위한 하나의 나침반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그냥 틀에 박힌 표현들 나옵니다. 나침반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어떤 결과를 맞았다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스스로 설정하기 위해서 조금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차갑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선생님이 따뜻한 가슴으로 좀 안아주려고 했던 거고요. 오늘은 좀 그렇게 차가운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볼게요. 제일 어려웠던 문제 몇 번 문제? 15번 문제. 기호는 어렵습니다. 기호는 어려워요. 사실 나왔던 지역이에요. 뭐 목포, 장수, 안동, 울릉도 이런 지역인데 안 나왔던 지역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은 처절할 정도로 낮습니다. 그건 뭐야? 여러분들의 기호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기호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 부분만큼은 진짜로 좀 이따 해설할 때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거 무조건 암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원리를 이해했다라고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외울 건 외우고 어떻게 문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프로토콜처럼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나 최근에 문제의 핵심은 지역지리입니다. 지역지리, 인구와 관련한 통계들. 다만
작년까지의 문제들은 도시단원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도시단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뭐 충청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그 지역 안에 있는 시도별 인구나 지역성, 산업발달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가 여전히 어려웠다라는 거고요. 정말 의외인 건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문항 바로 뒤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문항들 중에 두 문항이 지역 문제였어요. 지역 문제였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셔서 그래요. 어려운 부분 맞는데 맞아요. 근데 안 외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출제자가 교과 과정을 벗어나서 출제하신 거예요. 그분들 뛰어나시죠. 교수님들이 냈을 테니까. 선생님도 대학원에서 지원하고 전공했거든요. 나라고 왜 하고 싶은 얘기가 없겠어? 있지. 하지만 교과서에서 하는 얘기들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걸 벗어났어요. 그걸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개념과 무관하게 난이도를 높인 문제 형식. 너무 선생님이 깠나? 선생님이 보기에는 자료가 한국제로 쉬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학생들 점수가 좀 덜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형단원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식인가 싶은 것들을 모르면 정답이 못 구하게 나온 문제가 두 문제나 있었어요. 그게 정답률이 1, 2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낮았던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몇 번이냐면 6번이나 아니면 16번 문제, 수도권 관련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2번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낱말 퀴즈 문제라든지 20번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순서도 쭉 따라가면서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문제. 그러니까 지식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뭐 지식의 과목이라는 건 아닌데 학생들이 갖고 있는 주요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약간 EBS적인 느낌, 그리고 교육청 같은 느낌, 수능 같은 어떤 묵직함이 없는 그 문제의 형식을 가지고 조금 장난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시도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변별력을 단 몇 프로라도 확보했다면 노련하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는 박수를 보내겠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수험생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죠. 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좀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시험이었다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단원 배분 너무 잘했어요. 8단원 인구하고 지역개발 문제 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있는 문제가 6, 7단원에 분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나올 단원에서 나올 문제 개수만큼 나왔고요. 이 문항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항이었습니다. 선생님이 4번 문항은 뺐어요. 산지와 관련한 거, 지체구조와 관련한 건 뺐는데 이렇게 6번처럼 지형단원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도 공유하청 관련한 부분 오답률 높은 문항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 이런 것들 들어갔고요. 지역지리 8번, 16번 중요했죠. 충청권과 수도권 관련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역지리는 점 하나 딱 도시에다가 색칠해놓고 그 도시에 뭐 있어 없어 이렇게 묻는 걸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런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문제 내주는 것들 그런 거 EBS 연결도 좀 높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출제 비중이 높았습니다. 참고로 이런 거는 선생님이 커리 중에 고독한 심화에서 최근 3개년 기출문제 중에 핵심 그리고 EBS 올해 수특 이거 쏙쏙 뽑아가지고 해드리고 실제로 고독한 심화를 뭐 지독한 개념부터 고독한 심화까지 들은 친구들 아니면 지독한은 버리고 고독한을 들었던 뭐 기초 개념이 좀 돼 있어서 그런 친구들이 도움 많이 받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15번은 기후 문제 원래 어려운 문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걸려들었습니다. 제일 정답률이 낮았던 15번 문제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정답률이 30% 미만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이거 심한 거거든요. 아무튼 매우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본격적인 문항별 해설을 들어갈 건데요. 사탐이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사탐이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선생님이 어제 라이브도 하고 막 그러면서 다른 사탐 과목들도 쭉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동사세사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막 20점 왔다 갔다 해요. 세지, 한지 이런 것들은 23점에서 25점 사이고 막 이렇게 되는데 동사세사 정말 낮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동사세사는 외우면 맞고 아니면 틀리는 거잖아요. 즉 학생들이 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사탐에 대한 다른 과목에서도 그렇지만 사탐에 대한 학습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누구 하나 뒤처져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결코 이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하시고 방향을 찾아야겠죠. 그냥 무턱대고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그냥 강의 하나 들으면 되겠지. 이 과목 누구 선생님이 유명하다니까 그거 들으면 되겠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학생들 이제 정보 많아가지고요. 어느 사이트에 어느 과목 선생님이 유명한지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 그 정보는 모두 다 있는데 그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점수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점수 나온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건 뭘 말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냐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조금 더 상담을 원한다면 선생님 질문 게시판에 와도 좋고요. 개인적인 공간을 원하면 인스타에서 선생님 검색하시거나 이름 아니면 페북 아니면 카톡 플러스 친구에서 검색하셔서 DM을 보내세요.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래 게시판에 글 좀 남겨줘.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간단한 것들이나 좀 그런 것들은 이렇게 친밀성을 높인 공간에서 같이 한번 보면서 소통을 하면 또 한번 힐링 받으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남은 기간 얘들아 150일 이상 남았어. 근데 안타깝게도 기적은 없을 거야. 하지만 희망은 있다. 우리는 그 희망이 단 1%라도 있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단 1%라도 존재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드리겠다고요? 도와드리겠다고요. 무조건적인 암기가 아니라 이유 있는 암기 그리고 이유 있는 추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남은 기간 동안 한국지리 학습량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뽑아봅시다. 오케이? 여러분들과 고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선생님 믿고 따르면 보답받습니다.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문항 해설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